파일을 넘기셨다면은 잡 컨트롤이 자동적으로 켜졌을 거고요. 잡 컨트롤 켜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출력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 컨트롤 보시면은 뭐 격자무늬 판도 보이실 거고 다양하게 보이실 텐데, 먼저 가운데 격자무늬 판은 레이저 커터의 아까 말씀드린 허니컴, 이 벌집 모양의 판을 똑같이 옮겨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작업하실 그 디자인을 올려가지고 출력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이 프로그램과 옆에 있는 레이저 커터를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USB 포트 모양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빨간색 불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PC와 레이저 커터를 연동시켜주는,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혹시 만약 불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둘을 연결시켜주는 선이 조금 잘못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파란불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격자무늬 판에 십자가 모양의 포인터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게 바로 레이저 포인터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키패드의 방향을 조작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은 이 레이저 포인터가 왔다 갔다 같이 방향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작업 시작하시려는 레이저 포인터의 위치를 옮기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작업은 레이저 포인터의 이 십자가 모양에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이저 포인터 중에서 이 1, 2, 3, 4로 나눠진 4개 중에서 이 네 번째 마지막 칸에다가 작업하실 거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동시켜 놓은 이 USB 포트 모양 위에 보시면은 쭉 리스트 목록이 뜨실 거고요. 여기서 방금 저장하신 이름의 파일을 쭉 끌어다가 이 격자무늬 창에다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딱 검은색 화면이 이 격자무늬 창 위에 올라오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드래그 쭉 옮기셔서 아까 보여드린 레이저 커터의 이 네 번째 항목까지 가져가시면은 여기에 자석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마 찰싹 달라붙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 시작점에다가 작업물을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일단 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다 조성이 되신 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하시려면은 출력을 하실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아까 색깔부터 해가지고 재료라든지 두께에 맞춰서 설정한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볼 시간인데, 그래서 아마 이 메뉴창 위에 보시면은 육각 렌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막 나오면서 그 옆에 좌측에 있는 리스트를 보시면 뭐 우드, 플라스틱에서 다양하게 소재들이 써 있는 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소재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간편하게 편의성 위해서 아크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 아크릴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아크릴 안에도 그러니까 몇 미리짜리인지도 쭉 다 나오게 되고요. 아크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한 면으로 되어 있는 아크릴인지 뭐 두 면으로 되어 있는 아크릴인지 그 하위 세부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두께와 그다음에 소재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소재에 맞춰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좌측에 있는 리스트 옆에 색깔 있는 게 변환되면서 수치가 입력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떤 출력값이 다 기본 출력값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를 바꾸시거나 스피드를 바꾸시지 않으셔도 자기가 선택하신 그 재료에 맞춰가지고 출력이 가능하시거든요. 하지만 자기 갖고 있는 재료를 더 세심하게 다듬어가지고 활용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창에 있는 수치들을 바꾸시지 마시고 아마 좌측에 있는 리스트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두 개의 플러스 모양의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방금 선택하신 하위 목록 밑으로 하나 더 커서가 생기시면서 하나의 새로운 작업 창이 생성될 겁니다. 이제 그건 나만을 위한 작업 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유롭게 입력 수치값을 바꾸시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스피드, 파워, 그리고 패스인데요.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속도고요. 레이저 커터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좀 더 덜 긁히게 되고, 레이저 커터가 천천히 가게 되면은 레이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더 깊게 파이고 더 많이 태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레이저의 출력을 더 세게 할 건지 아니면 약하게 할 건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시커멓게 만들고 싶어, 난 더 깊게 파고 싶어 하시면은 이 파워 값을 올리시게 되면 되고요. 만약 파워 값을 충분히 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난 더 세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파워를 올린 상태에서 스피드 값을 낮추시게 되면은
더 천천히 레이저가 세게 지나가면서 더 많이 태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패스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패스 몇 번 지나가는지, 레이저가 한 번 지나갈 건지 두 번 지나갈 건지를 설정하는 설정 창입니다. 그래서 패스를 한 번 하시면 레이저가 한 번 지나가면서 한 번 작업을 하고요. 두 번 지나가게 되면은 두 번 작업하면서 더 깊고 더 꺼멓게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를 여러 번 하시게 되면은 이 소재가 움직였을 때 본인이 원래 그려놓으신 것과 그려놓으신 이 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꼭 뭐 테이프라든지 고정시킬 수 있는 것들로 지지하신 이후에 패스를 여러 번 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다 설정되셨다고 하면은 이제 OK 눌러가지고 설정창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설정하신 기본 설정값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쓰시고 있는 이 컴퓨터 바로 옆에 보시면은 그 기본 설정값이 적혀 있는 매뉴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설정값이 누가 바꾸지 않았는지 아니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서 맞춰보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OK까지 눌러가지고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시면은 바로 출력을 누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입력된 설정 값들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지금 내가 입력한 입력 값들을 다 이 작업에 업데이트 시키는, 그러니까 입히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업데이트 위에 있는 창에 색깔별로 있는 작업들이 다 색깔이 바뀌실 거고 옆에 있는 예상 시간이 다 바뀌시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파란색 작업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파란색이 몇 분 나올지, 빨간색은 몇 분, 뭐 검은색 몇 분 이렇게 뜨게 되는데 만약 설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 창이 안 뜨시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새롭게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까지 완료했다고 하시면은 이제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 세모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선풍기 모양이 하나 더 보이실 거예요. 이 선풍기 버튼의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옆에 있는 집진기가 돌아가게 되면서 연기를 빨아들이고요. 그 빨아들인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출력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출력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넘기셔가지고 작 컨트롤이 켜졌을 때 가장 먼저 하실 거는 첫 번째 USB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PC와 장비를 연동시키는 거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연동시키게 되면 두 번째로 레이저 포인터의 위치를 시작점을 어디로 옮길 건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옮기신 레이저 포인터 하단부에 작업물, 제가 입력해서 올려놓은 작업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끌고 와가지고 올려주는 것까지 하시면은 기본적인 기본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이 다음으로는 육각 렌치 모양의 버튼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기본 출력값 설정하시고요. 설정하신 다음에는 업데이트 버튼을 꼭 눌러서 자기가 하려는 작업의 데이터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펜 모양의 버튼 누르셔가지고 집진기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플레이 버튼 눌러서 출력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완료됐다고 하시면은 레이저 포인터를 쭉 위로 올리셔가지고 이 소재를 꺼낼 때 부딪히지 않는 부분까지 올리신 다음에 꺼내시면 되고요. 만약 새롭게 다시 출력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아마 검은색 작업 화면이 이 체크 무늬를 바뀌셨을 거예요. 이 체크 무늬 상태에서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잠 리셋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검은색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반복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꼭 이 재출력 버튼을 활용하셔가지고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되신다고 해가지고 바로 문을 여시면 냄새가 많이 나고 연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집진기가 충분히 연기를 빨아들이신다고 하면은 그때 문이 열어서 작업물들을 꺼내주고 청소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은 다 끝나신 이후에 청소를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레이저 커터의 청소는 기본적으로 잔해물들이 나오는 거를 치우는 것과 연기가 나오면서 생긴 재들을 닦아내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잔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허니컴, 이 격자무늬 판 아래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빼서 아마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걸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난 그 박스가 있죠. 요거를 톡 여시게 되면 앞으로 덜컥 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베드를 충분히 밑으로 내신 다음에 이 허니컴 베드를 살짝 드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쭉 딸려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청소기를 가지고 쭉 빨아들이시면은 조그마한 잔해물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잔해물들을 치우셔야 되는 이유는 간혹 이 레이저 커트의 출력이 세가지고 밑으로 많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잔해물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치워줘야 돼서 배드를 빼시고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연기가 나가지고 생기는 재들을 어떻게 닦아내는 건데요. 레이저 커터에 구석구석 다 닦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레이저 커터를 보시게 되면 전면부에 조그맣게 뭐 이렇게 네모난 모양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집진기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이고요. 여기에 보통 그 연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재가 붙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만 쓱쓱쓱 티슈나 이런 걸 닦아내시게 되면은 충분히 청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나가는 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발화점이 돼가지고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잔해물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신 이후에는 꼭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청소가 끝났다고 하시면은 뒤에 있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레이저 커터를 꺼주시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